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기사가 내일업계는 물론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일협회는 뉴욕타임즈를 규탄하고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일업계의 노동력 착취와 인종차별 등의 기사에 대해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내일협회장은 중국 커뮤니티의 네일샵을 취재한 뉴욕타임즈가 그곳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일들을 마치 한인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사를 썼다며 한인업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협의회 단체 14개 단체 회장님들과 또 한인사회 지도자분들과 곧 연석회의를 내일 모레 중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저희 한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지금 뉴욕타임즈에 함께 가서 저희가 피켓 시위 등 데모도 불사할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요. 박경은 내일협회 수석부회장은 어떻게 미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단지 독자들의 흥미만을 위해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마구잡이로 보도할 수 있냐며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인 종사자들을 매도한 삼류소설 같은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몇 프로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갖고 미화시켜서 저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내일업소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희 희망들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우리 2세들한테도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창피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우리 제 엄마들을 갖다가 이거는 욕되게 한 거거든요. 내일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탐사보도로 한인사회의 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동시에 뉴욕타임즈와 동행 취재한 한인 기자에게 뉴욕타임즈를 통한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네일업계는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일샵의 임금 착취와 직원 차별을 하는 네일샵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프라인 첫 기사가 나간 지난 10일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명령했습니다. 특별단속반은 내무국과 노동국, 보건국, 조세재정국,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 규정 감독기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별단속반은 앞으로 임금과 시간의 근무 수당 체불, 작업장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됩니다. 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시간의 근무 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단속반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업소를 찾아내고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중요회가 제15회 효자효부 장학생 시상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장수상, 효자상, 효녀상 등 7개 부문에서 총 8명이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중요회가 제15회 효자효부 장학생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 개최를 앞두고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장수상에는 105세 고령의 김일여 씨, 효자상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10년째 간호하고 있는 임정환 씨, 그리고 효녀상에는 김지연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효부상에는 정승현 씨, 장안어버이상에는 이준행 씨가, 그리고 효행상에는 신정훈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장수상은 우리가 보통 그냥 100여 세 자신분으로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그래서 택해서 했는데, 금년은 특별히 105살 보고 자신 할머니가 아주 건강하시고. 시상식 및 경로잔치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취업 이민이 쾌속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이민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아예 동결되는가 하면 움직여도 소폭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달 연속 6주 진전하다가 지난달 3주 진전으로 주춤했던 이순희 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이번 달 아예 동결됐습니다. 또 2달 연속으로 2주 진전했던 삼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 역시 동결됐습니다. 이순희 A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지난달에 이어 4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미혼 자녀도 2달 연속 2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2, 3주 진전에 그쳤던 4순위 시민권자 형제 자매가 4월 중 문호 4주 진전에 이어 지난달에 6주, 이번 달에는 5주 진전했습니다. 또 급진전세를 보이던 취업 3순위는 지난달에 비해 6주 진전에 우선 일자가 2015년 2월 15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 1, 2, 4, 5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다만 중국 출신의 투자 이민 5순위 우선 일자는 2013년 5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뉴요커에게 어젠 악몽의 날이었는데요. 전철 고장에 이어 메트로카드 자동 발매기 100여 대가 동시에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어제 오전 7번과 JMN, QR 그리고 B와 GD 전철 역산에 비치되어 있는 메트로카드 자동 발매기 100여 대가 크레딧 카드 및 데비카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통신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시민들 가운데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들은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동 발매기마다 현금을 투입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사태는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5시가 지나서야 해결됐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통신 불능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잦은 고장으로 어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7번 전철이 신호체계 고장을 이유로 멈췄고 NQ 전철에 이어 BD 전철도 부분 운행 지연 사태를 맞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 신호체계 고장을 이유로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에서 맨해튼 타임스퀘어 구간 양방향 7번 전철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전철 운행은 오후 4시쯤에야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은 스케줄 지연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같은 날 낮 12시 15분부터는 퀸즈보로 플라자역 신호체계 고장으로 NQ 전철 맨해튼 57가에서 아스토리아 디트머스 블러바드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5시쯤에야 부분적으로 복구됐습니다. R 전철도 맨해튼 57가 7번가에서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구간에서 F 전철과 같은 노선으로 운행됐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에는 맨해튼 컬럼버스 서클역에서 역시 신호체계 고장으로 B, D 전철 운행이 부분적으로 70분간 지연됐습니다. 이에 한 승객은 7번 전철 이용객들의 SNS 신문고인 7번 전철 블로스에 잇따른 요금 인상에 반해 서비스의 질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푸드카트가 친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판 연료 대신 태양열이나 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뉴욕시는 이 친환경 푸드카트 500대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은 친환경 설비업체 무보 시스템과 협력하고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푸드카트 500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푸드카트인 MRB100은 기존 푸드카트보다 지구 온난화 가스를 60% 적게 배출하고 스모그 발생 매연은 95%나 적게 배출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200대가 덜 운행하는 효과와도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푸드카트에 사용되는 프로판 연료 대신 태양열이나 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드카트를 구입하려면 $15,000에서 $25,000의 비용이 들지만 이 친환경 푸드카트는 기존 푸드카트 업주 중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브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정이 바닥나면 지방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뉴저지주 각 학군이 심각한 교육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2015에서 16학년도 주내 각 학군별 교육 예산 자료를 발표하고 주 전체적으로 필요한 적정 예산이 90여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출 예산은 79억 6천만 달러에 그쳐 13.1%나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카운티 중 예산 격차가 제일 큰 학군은 하월스 카운티로 적정 예산은 37만 4,136달러지만 제출 예산은 21만 167달러로 나타나 격차가 78%에 달했습니다. 또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도 제출 예산이 190만 447달러로 적정 예산 21만 4,270달러와 14.4%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버겐 카운티에서 예산 격차는 퍼라무스가 77.6%, 잉그루드 클립스 75.6%, 포트리 57%, 리츠필드 20%, 테너플라이 38.80%, 레오니아 6.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가장 큰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카운티는 케이프 메이 카운티 웨스트 와일드로 예산 격차가 86.3%에 달했습니다. 뉴요커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 보건국이 집계한 각종 건강 관련 통계를 보면 이 기간 뉴욕 시민의 사망률은 11.1%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2.5년 늘어난 81.1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심장병 발병률은 29% 감소했고 심각한 음주로 인한 사망도 29% 줄었습니다. 또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캠페인과 정책 시행으로 10대 청소년 출산율은 38% 감소했고 에이즈와 같은 성병 감염률은 63%나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 환자는 무려 194%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뉴욕시가 시행한 각종 보건정책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02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식당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고 2007년에는 메뉴에 칼로리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식당 위생 등급제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LA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아마추어 무선협회와 함께 재난 비상대책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예, 여기는 N6 포탑을 올림픽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시 포탑을 지역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화산 폭발과 함께 남가주에서만 하루에 7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림픽 경찰서는 재미 아마추어 무선협회와 함께 재난통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You know,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during an emergency,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is to get information out to the public, get information out to the community. So, in that respect, this is very helpful. 재미 아마추어 무선협회는 올림픽 경찰서에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500여 명의 회원들이 무선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현재 재미 아마추어 협회가 쓰고 있는 안테나는 북쪽으로는 발렌시아,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동쪽으로는 리버사이드 인근까지 동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모든 통신이 끊겨도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배터리 하나로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진이라든가 대양 화재, 그 다음에 폭동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이 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겠다 연락 체제를 굳건히 하고. 이 밖에도 재난구조팀과 무선협회 회원들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재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한편 아마추어 무선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을 원하는 한인은 카라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물 사용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수영장까지 없애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없애는 데는 $10,000가 넘게 들지만 이런 주민이 수백 명을 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피트 높이의 수영장에 소형 굴착기가 들어옵니다. 수영장 벽이 허물어지고 흙과 돌멩이가 채워지더니 어느 순간 멀쩡했던 수영장 하나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This really is not a good use of my money or water. We just don't have any water.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수영장을 없애겠다는 집들이 늘면서 수영장을 허무는 전문 업체들도 일거리가 늘었습니다. People are like, hey, there we go. We're going to get rid of this thing now. 수영장에 한 번 물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3만 갤런. 수영장을 흙으로 메우는 데 드는 공사 비용도 $12,000가 넘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들의 36% 의무 절수령이 내려졌고 잔디가 죽어도 물을 주지 말라는 강제 절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수영장을 없애려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강의 오염이 심각한 인도. 솜사탕이나 눈으로 보면 예쁘겠지만 강에서 넘쳐난 거품이 도로까지 나오면서 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방갈로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내 정체모를 하얀 거품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곳곳에 마치 눈을 쌓아놓은 것처럼 거품이 들어찼고 솜사탕처럼 바람에 날리는 거품은 차량 통행까지 방해합니다. 거품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겨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강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강 밖으로 넘쳐 도로까지 침범한 겁니다. ಮನುಷ್ಯರಿಗಂತೂ ಬಹಳ ಕಷ್ಟ ಇಲ್ಲ. ಬಸ್ ಸ್ಟ್ಯಾಂಡ್ಗಳು ಅಕ್ಕಪಕ್ಕ 2-3 ಬಸ್ ಸ್ಟ್ಯಾಂಡ್ ಇರೋದ್ರಿಂದ ಯಾವ ಬಸ್ ಸ್ಟ್ಯಾಂಡ್ ಅಲ್ಲಿ ಜನ ನಿಲ್ಲಕ್ಕಂತೂ ಆಗ್ತಾ ಇಲ್ಲ. ಬಹಳ ದೊಡ್ಡ ಸಮಸ್ಯೆ. ಇದರಿಗೂ ಸುಮಾರು 1 ವಾರ. 인도 북부 델리에 있는 강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마치 강물이 하얀 빙하로 뒤덮인 듯 보이지만 모두 독성 거품입니다. 하얀 거품은 정화되지 않은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원인으로 폐수 속에 있는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거품에는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깨끗한 물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강물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가에서는 오염된 강물로 몸을 씻거나 거품 덩어리를 헤집으며 고철이나 빈병을 줍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it's because of this, but I had no problem before I came here. So I presume it must be because of, smelling this foul air.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도의 수질 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독성 거품으로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인도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맨해튼에서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볼트사 소속 고속버스가 오후 5시쯤 I-90번 도로선상 매사추세츠 뉴튼 지점에서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47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지만 운전 중 연기 냄새를 맡은 기사가 버스를 갓길에 세운 후 전원 하차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은 영주권자가 연방 선거에 불법으로 투표한 경우 의도에 관계없이 추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민항소국은 페루 출신 이민자가 제기한 추방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근처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변압기 화재로 허드슨 강에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변압기 기름이 폐수 유출을 막는 수조로 들어갔지만 양이 너무 많아 넘치면서 허드슨 강으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름 제거는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올 가을 학기에 입학할 뉴욕시 공립고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들을 위해 2차 입학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자 7만 6천여 명 가운데 6천 명이 아직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접수를 원하는 지원자는 12개 학교까지 지망 순위대로 기입해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는 오는 20일에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초여름의 날씨를 보인 오늘과 달리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